또 다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. 이번에는 판사가 그 정적을 깨뜨리며 오브런에게 물었다. 문신 비용이 피고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보세요. 그녀는 베개 속에 돈을 넣어놓고 모으고 있었습니다. 어렸을 때 돌봐주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상처를 받은 후부터 그녀에게 은행은 베개였습니다.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. 왜 이렇게 지출이 비는 게 맞냐고. 베개를 세탁기에 돌리려고 할 때 그녀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뛰며 놀래서 알게 됐습니다. 그 돈은 미래의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줄 돈이었습니다. 그녀의 소원은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돕고 싶다. 그녀가 그렇게 떠난 후에 그 돈은 다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습니다.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? 그럼 어떤 돈으로 심장 위 가슴에 부인의 얼굴 문신을 새긴 건가요? 오브런은 무심한 표정으로 지검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. 저도 아내를 따라 베개에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.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검사는 자리에서 벗어나 오브런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. 본인은 교도소에서 박장충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? 그 질문에 오브런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지검사를 바라보았다. 그 미소 끝에 보이는 그의 눈빛은 슬퍼 보였다. 아무런 대답이 없자 지검사는 목소리 톤을 높여 추궁하듯 물었다. 본인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박장충 살해 혐의예요. 그렇다면 본인도 가해자죠? 변호인이 어김없이 일어서는데 오브런이 때를 맞추듯 대답을 했다. 교도소 안에서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. 그들은 가해자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저도 죄를 지은 가해자라면 합당한 벌을 받아들이겠습니다. 다시 묻겠습니다. 박장충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이번 지검사의 눈빛은 상대를 위압하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. 오브런도 어떤 표정도 짓지 않고 무감동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. 가슴에 새긴 그녀도 박장충을 보았겠지요. 그 누구도 숨도 쉬지 않는 듯 고요함이 허공 속에서 잠시 흘렀다.
관련 증인을 요청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 지 검사와 황 변호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거칠게 부딪혔다. 잠시 후 법정의 녹취음이 울려 퍼졌다. 그건 검사 측 자리의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였다. 심장 위에는 못색입니다. 죽을 수도 있어요. 당신과 또 나를 위해서 안 돼요. 죽어도 상관없어요. 난 이미 죽었거든요. 그놈을 죽일 때 그녀가 보았으면 해서요. 타투 기술자의 녹취록입니다. 관련 증인을 요청합니다. 인정합니다. 다음 공판은 열흘 후에 열립니다. 증인석에 타투 기술자가 서 있었다. 변호인이 증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묘한 압박감이 느껴지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. 증인은 이 녹취를 피고인의 동에 하야하신 건가요? 아니요. 그럼 왜 녹취를 하셨나요? 손님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녹취를 합니다. 제 자신 혹은 손님을 위해서요. 변호인은 검사 측을 먼저 바라보고는 시선을 판사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.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. 판사는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. 그러자 오히려 잘됐다는 듯한 표정에 지검사는 미소를 지었다. 그 모습을 보고 속내를 파악한 변호인은 다시 증인에게 물었다. 증인, 피고를 기억하시나요? 그렇게 증인인 타투 기술자와 오브란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.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데 타투 기술자가 시선을 비틀면서 마주하는 걸 어색하게 피했다. 그리고 법정 안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. 지 검사가 홀로 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. 탁자에 놓아둔 핸드폰이 식사를 방해하려는 듯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했다. 지 검사는 눈으로 흘끔 보고는 상관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다. 떨면서 진동하던 핸드폰이 비로소 멈추자 때를 맞추듯 지 검사가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탁자 위에 놓았다. 그리고 물 한 컵을 통째로 마신 후 지 검사는 식사에 만족하는 말투로 말했다. 이젠 검찰 특수부에서까지 전화가 오네. 아, 잘 먹었다. 최 기자와 지 검사가 미간을 찌푸린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.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에는 마치 타임테이블처럼 추려놓은 자료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다. 자세히 보면 오브란의 아내인 피해자 이지영의 병원 기록들, 투신 후 사망 확인서, 그리고 오브란의 1인 시위들 현황, 재판 후 오브란의 상해 사건 기록, 마지막으로 재판 기록 및 교도소 입소 기록이었다. 오브란이 박장충에게 다가가는 의도는 이 과정이네. 수고했어, 최 기자. 검찰 수사관들보다 훨씬 유능하네. 아니에요. 지 검사님 덕분에
기자로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. 최 기자가 머리를 쓸어 올리고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. 잠시 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린 후에 지 검사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물었다. 그런데 어떻게 행정의 틈에 파고들었을까요? 여러 행정기관이 섞여 있는데. 뒤에 누가 있어? 오보란의 분노만으로는 그 위치와 상황에서 권력 돈 폭력의 힘의 논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. 사법행정도 교도행정도 거래되고 있었고 법조인들이 브로커인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? 분노한 자가 또 있다는 거지. 누군지 알겠네.